많은 사람이 몰린 겁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린 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고 기사들이 나고 누가 돈 벌었다,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소식을 미리 분석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요? 이게 모아타운이 지정되기 직전에 있는 구역을 사서 모아타운이 지정만 되는 순간 몇 천은 우습게 뜁니다. 가격이. 그 기간 동안 우습게 뛴 가격을 단타를 치고 나와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부동산 기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부동산 기사 스크랩과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넣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과 기사에 대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모아타운 투자, 모아타운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실까요?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일단 기사를 한번 봐볼게요. 모아타운 투자가 대체 뭘까? 일단은 모아타운이라고 하면은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노후주택을 재개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지하주택이라던가 열악한 곳을 재개발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재개발이 일단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될지 안 될지가 되게 부정확합니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조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재개발이라는 방식이. 근데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핫합니다. 핫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모아타운은 요새 유튜브 영상에서도 단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근데 모아타운이 유독 난리일까? 왜 그럴까? 다른 재개발도 많은데, 공공재개발도 있고, 뭐 3080도 있고, 그냥 조합 방식의 재개발도 있는데, 왜 모아타운이 유독 난리일까? 그 이유는, 일단, 가장, 아까 송달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드렸듯이, 재개발에서도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단계별로 나뉘지만, 안전진단,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5가지, 크게는 5가지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가예요. 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잘 안 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 규정들도 있고요. 그 규정들을 잘 채우지 못하거나 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모아타운은 오세훈이 누구죠?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님인데, 서울시장님이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재개발 방식이에요. 시장님이 직접 밀고 있는 방식이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인가를 어디서 내주죠? 서울이면 서울시에서 내주겠죠. 그리고 그 하위 기관인 구청에서 내주겠죠. 근데 그 서울시장이 밀고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유리하겠죠.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공급이 굉장히 모자랐었기 때문에 이 공급을 늘려보고자 진행했던 게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소규모 재개발 방식입니다. 재개발 방식은 여러 가지 재개발 방식이 있지만 왜 난리냐? 다른 것들과 달리 가로정비 사업에 속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특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뭐 그런 법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장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난릴까? 왜 지금 들어서 왜 단타를 엄청 했다, 돈 벌었다 이런 영상들이 왜 올라올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런 점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기존에 없던 상황 혹은 조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규제지역 해제라는 상황이 생겼어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지는 꽤 됐지만 규제 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그 권리산정일이라고 있어요. 재개발에는 권리산정일을 지나서 매수하거나 지분 쪼개기를 하면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이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면 내가 입주권을 못 받아요. 입주권을 못 받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재개발 투자하는 거. 그쵸? 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그 권리상정일 이후에 매수하면은 현금 청산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한동안은. 특히 서울에서는요. 근데 이 조항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합 설립일이나 권리 산정일 이후에 사면 현금 청산이라고 했죠. 근데 조건이 뭐라고 했죠? 조정지역. 이 규제 지역일 때는 그렇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규제 지역이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은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니까 새 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새 집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사도. 그러니까 이 재개발 붐은 일단 옛날 노후화된 주택의 훨씬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그리고 분양가는 당연히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 저렴한 편에 속할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재개발 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좀 좋지 않아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물론이고요. 그 소식을 늦게 들으신 일반인 분들도 이 시장에 몰려버린 거예요. 다른 곳의 매수세는 거의 없지만 재개발 시장에서의 매수세, 즉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생겼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린 겁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린 이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고 기사들이 나고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소식을 미리 분석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요? 이게 모아타운이 지정되기 직전에 있는 구역을 사서 모아타운이 지정만 되는 순간 몇 천은 우습게 뜁니다. 가격이. 그 기간 동안 우습게 뛴 가격을 단타를 치고 나와요. 법인은 제 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인이나 매매사업자로 단타를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분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 들을까요? 투자자들이 이미 해먹을 만큼 해먹고 난 뒤에 들어요. 그럼 과연 먹을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이미 여기서 돈을 벌었다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서 분석해본 지역이 아니라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매물을 사서 먹을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이 열심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찾았어요. 그런 곳들이라면 먹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진행되었고 여기서 돈을 벌었다 라는 곳에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못 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야기 듣고 진행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누구의 매물을 받아주고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치고 빠지는 매물들을 열심히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열심히 잘 올라서 팔고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장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확인하고 남들이 파는 시점인 어깨 시점에는 판매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방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야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없으시다면 당신도 일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